네, 요즘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액티브 ETF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보다 더 적극적으로 펀드를 운용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상품입니다. 우리나라도 최대 8개의 액티브 ETF가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오민지 기자입니다. 미국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아크 이노베이션 ETF. 테슬라와 인비테, 스퀘어 등에 투자된 액티브 ETF로 지난해 1년 동안 연수익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액티브 ETF의 인기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다음 달 액티브 ETF가 시장에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지난달 26일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등 4개사가 각각 2개 상품을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했습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데 무난히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달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상장 심사 중인 8개의 액티브 ETF는 각각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ESG, BBIG 등의 테마에 주력합니다. 운용사들도 액티브 ETF 상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후로도 줄줄이 상품 출시를 예정 중이고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액티브 ETF를 위한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 당사 주력 시그니처 상품이었던 내비게이터로 이름 붙였습니다.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ESG 등 최근 국내외 증시의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한 이번 액티브 ETF.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운용상의 자율성 확보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올해 액티브 ETF 대거 출시 소식에 관련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지 관심들이 높습니다. 이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액티브 ETF라는 게 펀드라는 건 알겠는데 일반적인 펀드랑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우선 ETF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예. ETF라는 게 상장지수 펀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라는 상품의 특성상 각 펀드들마다 추종하는 지수가 있고 이 지수의 등락폭을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예. 대부분 패시브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액티브 ETF는 이제 ETF라는 기본 형식에다가 운용력의 판단이 펀드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일반 액티브 펀드의 성격을 더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액티브 ETF는 추종하는 지수는 있지만 펀드 운용력에 운용 전략이 더해져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 고안된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가 적극적인 뭐 이런 의미니까 좀 운용력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는 이런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우리나라에 이런 펀드 상품이 지금 뭐 많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까지 국내에 출시돼서 운용 중인 상품이랑 이제 상장을 앞둔 상품을 모두 합치면 11개인데요. 예. 지난해 9월 달에 2개 상품이 상장됐고 이후 12월 달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운용되고 있고요. 현재 4개 운용사에서 총 8개 상품이 이제 상장을 심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출시 이후에 이제 4개월이나 넘게 지나서 추가 상장을 검토 중인 만큼 신규 상품 출시는 좀 다소 지지부진한 듯 보이는데요. 반면 전 세계적으로 액티브 ETF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액티브 ETF 설정 규모는 지난 한 해에만 5천억 달러가 넘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5%가량 성장했고요. 올해 들어서만 해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미국 증시의 신규 상장한 ETF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액티브 ETF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는 성장세가 좀 가파른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상품 출시가 좀 더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액티브 ETF에 실제 운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 ETF 운용 제도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ETF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 상관관계가 0.7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특정 액티브 ETF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건데요. 패시브 ETF에 적용되는 상관계수인 0.9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이지만 펀드 운용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상관계수라는 게 이제 지수 추이와 실제 펀드 운용 성과의 차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과가 지수 대비 더 우월하게 나오더라도 괴리율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서라도 운영업계에서는 상관계수 제한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라는 게 지수를 따라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지수와 성과 간에 이 괴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펀드가 상패를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수 없이
좀 더 그 상관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군요. 성과가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네.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해외는 상황이 안 그런 모양이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아크가 상장돼 있는 미국 증시만 놓고 보더라도 별도의 상관관계는 따로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아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만큼 성과가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상관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액티브 ETF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액티브 ETF 운용에 있어서 운용업계의 또 다른 어려움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펀드 안에 담긴 편입 종목 공개 요건입니다. 패시브 ETF는 매일 자산 구성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액티브 ETF 역시 이와 같은 요건이 적용돼서 매일매일 자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반면 ETF가 아닌 일반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경우 편입 자산 내역 공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한 번씩만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펀드 운용력들에게 있어서 운용 전략의 가장 핵심인 투자 자산 내역을 매일 공개해야 한다면 자신의 영업 비밀이 매일마다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만약에 특정 ETF가 우수한 성과를 내게 된다면 이를 똑같이 복제한 상품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이제 해당 펀드의 경쟁력을 잃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최초에 공개됐던 액티브 ETF 두 개는 모두 다 인공지능이 운용에 관여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지 매일 만약에 공개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뭐 다른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역이용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살 때 뭐 따라서 같이 산다든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ETF가 아닌 이제 일반 액티브 공모 펀드의 편입 자산 내역을 월 단위로 공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개별 종목들의 주가는 주로 투자자들의 수급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때문에 몸집이 큰 펀드들의 경우 자산 매입과 매도가 편입 종목의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펀드 운용 현황을 한 달 정도 늦게 발표하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액티브 ETF의 자산 구성 내역을 매일 공개한다면 운용 전략이 노출돼 다른 투자자들의 선행 매매나 추종 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펀드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구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펀드에 편입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야 하고 투자금이 들어오면은 다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그만큼 자산을 매입해야 하거든요. 만약 펀드 편입 자산의 변동이 매일매일 공시되는 상황이라면 환매 수요가 많아질 때 매도 물량을 미리 예측한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낮아진 주가의 펀드 수익률이 하락하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환매 수요가 들어오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또 만약 반대로 펀드 설정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일 공개되는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추격 매수로 이어지면서 급격히 늘어난 매수세에 편입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고 그렇다 보면은 실제 가치 대비 비정상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는 우려도 대표적인 우려 사항으로 하나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공개가 되면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건데 액티브 ETF 활성화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가 액티브 ETF 관련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는데요. 예. 방안에는 이제 상관계수를 0.7 이하로 낮추는 내용과 포트폴리오 공시를 한 달 이내로 지연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해외 액티브 ETF의 경과 등을 봐가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제도 개선의 윤곽이 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좀처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말 한국거래소에서 핵심 전략 추진 방향 간담회에서 손병두 이사장은 현재 액티브 ETF 활성화 방안을 위해 정책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액티브 ETF와 관련된 논의 상황과 진전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부 정의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